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시끄러운 검찰 문제를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젯밤에 조국 씨가 영장이 기각돼서 자유롭게 됐죠. 영장 심사에서 풀려났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가가 운영될 때 누가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면 군권 정치, 군인들이 힘을 쓰면 무단 정치 또는 뭐 군국주의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법치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법 중에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들에 의해서 있는데 이 법을 다루는 기관 중에 한 군데가 공수처 검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야가 시끄러운데요. 우선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황운하 씨라고 경찰에 계신 분, 그분이 옛날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 많이 떠들었던 사람인데 울산 경찰청장 시절에 고래고기 사건을 검찰이 무마해서 그걸 수사라고 했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울산 시장 선거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경찰관 중에서 수사하는 분들을 사법경찰관리라고 합니다. 그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밑에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관리 중에 리는 낮은 벼슬 리, 관은 높은 벼슬 관이죠. 그다음에 경위부터 별 하나 군으로 얘기하면 경무관이죠까지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이고 그다음에 서울청장이나 부산청장 이런 사람들은 별 3개, 별이 아니라 사실은 큰 무궁화죠. 그런 분들은 치안정감. 마지막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대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별 4개, 3개, 2개는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하거나 수사를 뭐 하라거나 하게 되면 그건 월권입니다. 그 황운하 씨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울산청장으로 있을 때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수없이 많습니다. 월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하는 게 맞아요.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있는 총경들이나 뭐 그런 과장들이 그분들이 수사를 하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이 지방경찰청장은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지켜보는 관리하는 일을 해야지 수사를 지시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수처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여당안이 참 이상하게 제기가 됐어요. 여기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뭐 보도 보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공수처를 만들면은 공수처의 규칙으로 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체주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파쇼라고 하죠. 파시스트라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파쇼타도 하면서 전두환 정권 무너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파쇼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묵다, 결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나오면서 그 파쇼를 강조하면서 그 파시즘이 됐고요. 네, 나치가 있는데 나치는 이제 독일 사회주의 당인가요? 뭐 노동자 사회주의 당인가 그걸 약어를 딴 게 나치라는 발음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나치당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1933년 선거에서 민족주의 선풍으로 일당이 됩니다. 근데 총리가 안 되니까 의회를 해산하고 또 4번인가 계속하면서 계속 일당을 차지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히틀러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임하니까 대통령까지 경험하면서 총리와 대통령을 경험하니까 총통이 되는 거죠. 그때쯤에 나치당이 무슨 말을 여당하고 합쳐갖고 무슨 법을 만드는가 하면 수권법, 권력을 주는 법 또는 뭐 정권 위임법,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위임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권분리 원칙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인, 의회인, 입법부가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을 어긴 거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의회가 이제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 그런데 그 정권위임법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한
1조 7조로 되어 있는데 1조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2조는 뭔가 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도 정부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권위임법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치가 독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선거를 하는데 그때 또 뭔가 정치 폭동을 공작을 만들어 갖고 독일 의회의 100%를 나치 당원으로 만듭니다. 자, 이거 보세요. 나치 이렇게 이제 벌 장난을 치면서 나치 독일이 2차 대전으로 달려가고 이제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다는 건데 이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공수처를 만들면서 공수처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위 법 체계가 수사 그 각 부처의 규칙인데 규칙을 가지고 뭐뭐뭐뭐 할 수 있다,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검찰을 뭐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요, 이건 위헌이고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저는 사실 책이하고 어디 하나 있을 겁니다. 아까 봤는데, 이 화면에 거꾸로 나와서 수사지휘론이라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낸 책인데 복사본입니다. 이 책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가지고 그때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그 경찰에 계신 분들하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수사권 문제, 검찰의 기소 독점지에 대한 문제 쭉 검토를 해서 경찰들하고 같이 했죠. 자치경찰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문정부가 지금 하는 제도에 거의 하려고 하는 그 수사권 구조 조정의 거의 핵심입니다. 그때 못한 걸 다시 리바이벌 시킨 게 이 정부라고 저는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때 이제 검찰 논리를 알기 위해서 뭐 이런 책도 구해서 같이 복사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수사권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기소 문제에서는 위헌 문제가 부닥친다. 그때 공수처란 이름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거 만든다는 검토를 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위헌이다라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김대중 정부 같은데 추진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황운하 씨가 바깥에서 바람 잡았고 경찰에서 안에서 스타디 그룹이 돌아갔고 저도 거기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2개의 군대가 있다면 명령체계가 다른 2개의 군대가 있다면 그 나라는 거의 100%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됐을 때요. 처음에 그때는 군대가 있어야 국가라고 생각했으니까 너도 나도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막 사설 군사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정을 하러 들어오면서 그런 군사단체 해산령을 내립니다. 다 없애라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독립운동한 사람인데 막 저항을 했는데 군정을 하는 주체는 미군이니까 미군만이 군대를 갖고 있다 하면서 없애버리고요. 나중에 군정을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때 국군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에 군대가 2개가 있고 지휘체제가 나면 반드시 전쟁을 합니다. 신생 독립국가에서 각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사설 군사단체를 끌고 있다가 독립 이후에 내전으로 가는 건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례에서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군대 체제가 매우 문제가 있고 독재에 기여를 하더라도 군사체제는 군을 하나여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민주국가를 하기 위한 조건이고 독재국가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논리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검찰이 2개 있으면요. 그거는 법체계 혼란이 생깁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검찰을 고쳤어야지 그 검찰을 대체할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 2개를 하게 되면요. 두 검찰에서 이쪽엔 무죄, 이쪽은 기소 안 해, 이쪽은 기소해 이렇게 되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법부도 역시 한계여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은 대한민국에 2개의 검찰을 두겠다는 거예요. 물론 사용처는 다르지만 결국은 지금 여기 온 이 신문에 난 공수처 규칙대로 하게 되면 하나의 검찰이 다른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어떻게 뭐 싸우게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대한민국 법체제가 무너집니다.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수처 같은 검토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면 둘이 대립하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지금 검찰이 문제가 있고 지금 검찰의 핵심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울법대 출신 위주입니다. 특정 한맥입니다. 서울대 위주 거고 뭐 하급직에서야 뭐 여러 학교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단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좌지우지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걸 고치도록 해야지 다른 검찰을 두면 안 됩니다. 쭉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평시에 가장 강력한 기관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힘을 쓰면요, 군도 잡을 수 있고 국정원도 잡을 수 있고 세무서, 국세청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에 가장 센 기관은 총을 들고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군하고 검찰에 있는 분들은 뭐 기자들 비슷하게 일종의 무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힘이 있는 조직인데, 그러한 평시에 강력한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만들 필요는 있는데, 그러한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가면요, 대한민국은 파시쇼로 갈 수 있습니다. 파시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정권 위임법, 수권법을 만들었던 나치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지금 공수처 뭐 이러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정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좀 대긴 좀 그랬어. 그때 그 멤버들이 지금 뛰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뭐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말을 듣게 하는 게 안 되니까 자꾸 밀어붙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법부는 지금 우리 사법부 법원들이 있는 데는 뭐 너무 약하니까. 근데 검찰은 그만두고 나가도 이 사람들은 세컨 잡을 변호사 할 수 있으니까 버티잖아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저희 같은 기자도 나가면 직업이 없으니까 콱 누르면 변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 보고 뭐 기레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찰 굉장히 약해요. 정부한테, 모든 정부한테 기죠. 마음에 들죠. 근데 검찰은 좀 버티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검찰이 뭐 조국 씨를 구속하려고 밀어붙이다가 이번에 실패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개의 검찰을 두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